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회의록을 가지고 크리틱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려고 합니다. 어, 대충은 일단 다 훑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잘한 부분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세 개 조에 대해서 다 크리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조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도 함께 보고 어떤 부분을 잘했고 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는지를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일단 보여드릴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겁니다. 이 PDF 자료인데요. 이거는 어떤 자료냐면 인터넷으로 여러분들도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거주 평가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라고 돼 있는 안에 자료가 어떤 자료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사례 조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자, 이겁니다. 공공시설물의 기능별 분류라고 하는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어떠한 요구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기에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도 조사를 해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려고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또는 부족한 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잘했고 어떤 부분을 못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사례 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냥 그 건물이 뭐 크다, 작다, 뭐 예쁘다, 교통이 좋다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디자인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특성에 맞춰서 사례를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디자인적인 기능, 특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른 건축물에는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런 거를 누락시키고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엔 좋은 조사라고 할 수가 없고 조사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설계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없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할 때는, 사례 조사를 할 때는 내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쭉 훑어본 바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조사한 조는 없었어요. 조사를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이 내용에 대한 항목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항목들이 안 보여. 이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설계를 발전시키면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만 좋은 설계가 나올 수 있어요. 앞에 설명했던 뭐 유니버셜 디자인도 있고 그 다음에 행태론도 있고 이런 이론적인 공부를 했잖아. 그죠? 그러면 공부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런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설계를 좀 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도대체 안전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찾아봐야 되고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사례로 정한 건축물에 이런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와야 되는 거야. 물론 인터넷만으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빼먹으면 나중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설계의 퀄리티가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필요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게 미흡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보완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했고요. 뭐 이런 내용은 미리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한 항목을 조사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모든 건축물에 여기 있는 이 항목들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내 건축물에는 이러한 측면에서
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항목들을 조사할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아직 여러분들이 서툴기 때문에 그러한 항목을 정하고 역할 분담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는 이런 항목들이 있으니 내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발전된 사례 조사를 하시길 바라고 이러한 방법은 사례 조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법규 분석을 하거나 그다음에 대지 분석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법들이에요. 대지 분석을 할 때도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설계를 분석을 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선택해서 그 항목들을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면 경사지에 있는 건축물이 있다. 그리고 평지에 있는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니라 대지라고 합시다. 경사가 있는 대지가 있고 평지에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지에 설계하는 건축물과 경사지에 설계하는 건축물이 똑같을 수 없겠죠. 그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지를 선택했으면 그 대지에 맞는 조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경사가 있으면 그냥 경사가 있다 라고 하고 조사가 끝나버린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경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경사가 어느 정도 있으면 설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 그죠? 경사가 있을 때 그 경사에 내 땅의 앞쪽에는 무엇이 있고, 옆에는 무엇이 있고, 뒤쪽엔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건물을 배치하는 방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고민을 해야 돼. 어떤 항목을 조사할 것인지, 어떤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리스트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만들기가 어렵다면 인터넷을 검색하고 책을 찾아봐서 내가 조사해야 되는 리스트가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한 다음 그 내용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A라는 친구는 1번, 2번, 3번을 조사하고 B라는 친구는 5번, 6번, 7번을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돼야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양의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를 많이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백데이터라고 하는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계가 좋은 설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그냥 형식적인 대지 분석을 하고 형식적인 사례 조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디자인을 할 때 크리틱을 받을 때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게 있니? 여기에는 왜 이렇게 돼 있니? 이 시설물에는 여기 나온 걸로 볼까? 너희들이 조사한 시설물에 관리를 위해서 안내하는 시설이 어디에 만들었니? 이게 규모는 어느 정도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 건축물을 관리하는 안내소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 줘야 되는지 여러분은 모르는 거야. 모르면 설계를 어떻게 해? 설계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는 있지. 정답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말해 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설계 실력이 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사례 조사를 했던 건축물의 안내소는 어디에 있고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더라. 전체 건물의 규모가 이 정도가 되는데 안내소의 규모는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추해 봤을 때 이 정도 사이즈면 몇 명 정도의 안내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규모를 봤을 때 관리하기에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규모가 좀 작은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설계할 때는 이 규모를 좀 더 크게 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서잖아. 그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설계를 들어갔다?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높은 거야. 실수를 할 거고 그러면 선생님이 정정은 해주겠죠. 규모가 작은 것 같아 키워라. 그리고 그걸로 끝. 그 다음에 또 다시 설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은 또 몰라. 또 교수님한테
이 정도 규모일 때 면적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적당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지 않고 그 백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었지만 이런 항목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미리 얘기해 드리니까, 미리까지는 아니죠.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얘기를 해 드리니까 다음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충실히 조사를 하셔야 돼요. 특히 팀 작업이 끝나서 개인 작업으로 들어가면 더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더 어렵습니다. 뭐 물론 의견을 조율하는 측면에서는 쉬울 수 있지만 혼자서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건축은 원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게 건축이고, 그런 것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팀 작업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팀 작업을 할 때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되겠지. 그죠? 그러면 명확하게 역할 분담을 또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야 역할 분담이 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실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찾아보는 습관을 좀 만드셔야 돼요. 교수님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는데 해롭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찾아보고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표를 보면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거에 기능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관리, 그 다음에 전달, 안전, 편의, 여기도 관리, 안전, 놀이, 쾌적, 전달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이 항목들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한 거죠. 그럼 교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기능들은 어떤 게 필요한지, 공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떠한 시설들이 필요한지, 그 다음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를 하고, 이 분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쪼개면 보행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이 있고 주차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열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항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건축에서 다뤄야 하는 항목들, 조사가 필요한 항목들은 무엇이 있는지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된 겁니다. 이걸 보고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항목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조사할 땐 이런 항목들이 설계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 여러분들 설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사례 평가하는 측면에서 조사를 한 내용들이 디자인 요소, 기술적 요소, 그다음에 뭐 재정은 우리가 지금 할 필요는 없죠.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세부 항목으로 적합성, 뭐 스케일, 모듈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특히 이런 스케일이나 모듈 같은 거를 파악하게 되면 어디에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이 실제 설계를 할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스케일감이 부족해서, 아직 여러분들 학년에서는 스케일감을 파악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하게 건축물의 높이, 그 다음에 폭, 깊이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지어진 건축물에 어떠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했는지를 미리 조사를 해서 그 방법을 차용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이 나랑 적합하지 않다면 적합한 건축물을 찾아올 수도 있고, 또는 그 방식을 조금 개선해서 나한테 맞출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스케일감, 그 다음에 뭐 모듈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뭐 규모나 이런 것들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에 관련된 거, 재료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친환경과 관련돼서 지속 가능성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체성 이런 것들은 뭐 지역성이라든지 컨텍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성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의 조사가 여러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내용들도 이렇게 있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가 이 연구 보고서의 제목을 보면 거주평가라고 하는 POE를 하고 있는데, 이 POE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건축물을 실제로 사용하고 난 후에 그 건축물을 사용한 후에 평가하는 게 POE예요.
건축물을 사용했더니 이런 점이 좋았다, 이런 점이 불편했다 라고 하는 게 PO입니다. 그 항목을 가지고 만든 것들이야. 그럼 그런 것들을 왜 만들었을까? 다음에 설계를 할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이번에 설계했을 때 좋았던 부분을 다음에 설계할 때 또 사용하려고 이런 조사를 하는 건데, 그때 조사하는 항목들이 이런 항목이라는 거예요. 기능이라든지 건축의 질, 영향력 이런 것들이 조사 항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다음에 지어지는 건축물에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게 POE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POE의 항목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어떤 항목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어떤 항목들에 대한 내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어떤 것들을 내가 조사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면 남들은 조사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걸 먼저 봐야 여러분들이 뭘 조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건축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고민을 하는 내용들이야. 보면 다 고민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인데, 미리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설계하기 쉬워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쭉 한다라는 겁니다. 이 보고서를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표에 있는 항목들 있죠? 이 표에 있는 항목들만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고 조사를 할 때 참고를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항목들, 특히 이 항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실제 회의록을 보고 크리틱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1조 먼저 볼게요. 1조. 여러분들이 회의록을 잘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팀장은 박수지고 팀원 윤진이, 팀원 이주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정리가 사실 다른 조보다 좀 잘 돼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조사 항목을 설정을 했고 역할 분담도 했고 조사 내용을 정리까지 해서 알기 쉽게 일본교연하게 정리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무엇을 조사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기가 쉬웠어. 그죠? 역할 분담이 여기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항목 보면 요양원, 실버타운, 뭐 복지관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위치, 사이트 분석, 주변 인프라, 측면 안내도와 같은 평면도를 조사했고, 그 다음에 이용객들에 대한 생각들, 그 다음에 인프라, 층별 안내도 이렇게 쭉 조사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거는, 인터넷으로 알 수 있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항목들에서 보면은 조사를 하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 사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항목들, 여기 있는 항목들 중에 유추할 수 있는 것, 또는 층별 안내도나 도면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항목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위치를 알게 되면 뭐 네이버 지도나 그 다음에 카카오 맵을 보면 여기 있는 항목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 거를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주면은 더 좋은 훌륭한 사례 조사가 될 겁니다. 아마 아시겠죠? 자, 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건축물을 조사를 했고요. 여기 보면 지도를 첨부했죠. 조사를 할 때 이렇게 지도를 첨부하는 거 좋습니다. 지도를 첨부하면 좋은데, 이렇게 좀 작은 범위의 지도도 좋지만 좀 더 큰 범위의 지도, 좀 더 큰 범위의 지도도 같이 함께 첨부를 하면 좋아요. 이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보면 교통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 같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걸어서 접근하기가 편리합니다. 거리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큰 범위에서 보면 어떨까? 좀 더 큰 범위에서 보게 되면 이 지역이 인천에서도 외곽에 있는지 중심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외부에서 가족들이 찾아오거나 지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방문성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리적인 조건을 파악할 때 이 지역에서 뭐 여기 공원이 보이긴 하는데 공원이 얼마나 가까운지, 중심 상업지역이랑은 또 어떤지, 소음이 있는지, 공장이 혹시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게 기차가 지나가는 노선이라면 이 기차에서 오는 소음이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소음의 정도가 이 정도 거리면 얼마나 발생할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시내로 관통하니까 천천히 지나가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소음이 있다. 여기에 보면 고가도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도로 때문에 또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 그랬을 때 이 건축물을 설계할 때의 특성이 좀 달라질 수 있어. 소음에 대한 측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겠지. 그러면 오픈된 스페이스를 많이 만들어주면 소음에 노출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줄여주고 외부 공간보다는 내부 지향적인 디자인이 필요할 수도 있어. 소음이 많으니까. 그죠? 그러면 중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 반면에 이런 것들에 대한 소음이 크게 우려될 만한 건 아니다. 라면 이 주변에 바다, 인천이니까 바다가 가깝다. 그러면 바다가 보이는 땅이라면 내 대지가 대지 쪽을 향해서 내가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어주고 발코니나 테라스를 만들어주고 그쪽 방향으로는 열어주는 게 맞겠지. 시끄러운 부분으로는 닫아주고 그 다음에 좀 경치가 좋거나 이런 부분은 열어주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럼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한다면 이 건물은 비슷한 조건일 때 어떻게 설계를 했지? 왜 이렇게 설계를 했지? 라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단지 얘는 이렇습니다 하고 끝나면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건물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 선생님이 여러분들 설계를 크리틱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야. 건물이 예쁜지 안 예쁜지, 규모가 적당한지 안 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왜 설계를 이렇게 했니? 라고 물어본다고. 왜냐면 여러분이 설계를 하려고 하는 의도에 따라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의 설계 방법이 있으니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불구하고 대지의 조건 때문에 그렇게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왜 이 건물은 이렇게 지었는지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크리틱할 때 여러분들이 설계한 걸 보고 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야 돼.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수님이 돼서 이 건물을 크리틱을 해주는 거야. 이 건물은 왜 이렇게 설계를 했지? 여기를 조금 이렇게 바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례 분석의 핵심이야. 그죠? 어렵죠? 조금 어렵죠? 근데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자, 넘어가서 그런 게 필요했을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도면이 이렇게 첨부가 돼 있어요. 좋아요. 도면이 있으니까 대충 건물의 규모를 봤을 때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될지 유추가 일단 됩니다. 유추가 되고 그 다음에 조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죠. 여기에 계단이 있고 여기도 계단이 있고 비상 계단이 따로 있네. 그럼 규모가 크니까 계단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세 개나 만들었네. 그죠? 계단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럼 이 정도 규모면 엘리베이터가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한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또 알 수 있겠지. 그죠? 이게 지금 몇 층인 1층이니까 1층에 로비가 있겠죠. 그럼 로비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갔을 때 좋을지. 1층에 카페를 넣었구나. 여기 보면 뭐 탕비실이 들어있구나. 원장실도 1층에 있네. 주차장이랑 이런 데가 가깝네. 동선은 어디로 움직여야지? 여기가 이쁜가? 출입문이 여기밖에 없나? 주차장이 여기 있는데 그럼 출입문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너무 머네? 그럼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길을 만들어주는 게 혹시 더 좋은 설계는 아닐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여러분들 크리틱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크리틱하는 거야. 이런 게 아쉽네. 여기를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2층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꽉 채워놔서 답답하네. 이렇게 답답할 때는 좀 어디인가에 오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공간이 없네. 그럼 이 가운데 혹시 보이드가 이렇게 있진 않을까? 보이드를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진 않을까? 그래서 1층이랑 2층이 좀 연결되는 게 필요하진 않았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사면이 다 막혀 있으니까 어디 경치가 좋은 부분에서는 이 실을 만들지 말고 뚫어서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휴게실 같은 데를 만들어주는 게 혹시 좋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2층, 3층, 4층 다 똑같네. 그죠? 다 똑같죠? 그럼 이렇게 다 똑같이 만드는 게 좋은가? 재미가 없잖아, 한편으로는. 실용적인 수는 있지만 재미가 없잖아. 이렇게 모든 층이 다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다? 그럼 건물의 외관 형태도 굉장히 획일적으로 생겨버리겠지. 그러면 사실 좋다고 말하기 어렵죠. 안 예쁘잖아, 그러면. 그죠? 그럼 보기에도 좋으면서 기능적으로 뛰어난 건물을 설계해 줘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배치를, 조닝을 좀 다르게 했을 때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층, 7층, 8층까지, 7층까지 있고 지하실이 있네. 그럼 지하실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 지하실이 만들어 있을 경우에는 지하실은 햇빛이 잘 안 들어가잖아. 그죠? 빛이 없기 때문에 사실 좋은 공간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근데도 지하실을 이렇게 만들었어. 환경적으로 불리하잖아. 그럼 그런 불리한 환경을 어떻게 하면은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성큰 가든이라고 하는 걸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큰 가든을 여기에 만들어서 어느 특정 부위에는 뭐 화면을 다 뚫을 수는 없겠지만 어딘가에는 성큰 가든을 만들어서 1층과 같은 효과, 1층처럼 지하지만 지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진 않을까. 그죠? 외부와 외기와 노출된 공간을 어딘가에 만들어주는 건 좋지 않을까. 그 다음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랑 이런 부분, 다 코어 부분이 이쪽에 한쪽에 다 몰려 있는데 이거를 편심 코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편심 코어를 만들어주는 게 좋았나, 아니면 가운데에다가 만들어서 중심 코어를 만들어주는 게 좋았나,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쪽에 쭉 몰려 있다 보니까 이쪽에 복도 역할을 하는 공간이 여기에 반드시 필요했고, 이 복도 역할을 하는 공간을 여기에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 가운데는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뻥 비어버렸잖아.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공간이 여기 만들어진 거야. 이 바깥쪽에는 다 실이 배치되다 보니까 이 안에는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는가. 복도의 역할, 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이게 너무 큰 거지,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이렇게 큰 공간이 필요한가? 선생님이 판단할 때는 이 정도로 큰 공간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크지 않나? 그러면 비효율적인 건물이 돼버리자. 그죠? 그럼 이런 부분을 조금은 더 줄일 수 있고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거를 줄이면서 다른 부분에 대한 기능을 충족하면서 좀 더 해적성이 뛰어난 건축물로 디자인을 해주려면 어딘가의 프로그램을 빼서 일로 옮길 수 있는 게 있는지, 이거를, 이 복도가 여기에 있고 여기가 홀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복도를 조절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지. 복도를 만약에 조절하게 되면 코어가 여기 있으면 불리해지겠지. 그럼 이 코어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어딘가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어디로 옮겼을 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지. 그죠? 사례 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례도 필요하고 나쁜 사례도 필요한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시설물들. 이 정도 규모의 건물들은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있는지 이렇게 쭉 조사를 했죠. 좋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도면을 보고 면적을 유추할 수 있으면 좋아요. 대충 어느 정도 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짤 때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몇 인실인지가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럼 3인실일 때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4인실일 때는 어느 정도인지, 이걸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공간을 나중에 만들 때 내가 3인실짜리 건물을 만들지 4인실짜리 건물을 만들지는, 또는 2인실을 만들지는 모듈을 가지고 정할 수 있어. 그럼 이 건축물의 모듈, 기둥은 어떻게 박혀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러면 1인당 이게 2인실이고 이게 3인실이면 한 명이 대충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지. 그러면 그거에 유추해서 내가 5인실짜리를 만들면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알 수 있지. 욕실이 여기 있어. 근데 여기는 욕실이 또 여기 있네. 그죠? 그럼 이 욕실이 외부에 있는 공간도 있고 내부에 있는 데도 있어. 그럼 내부에 있는 게 좋은지 외부에 있는 게 좋은지 비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동선 계획을 하면서 파악할 수도 있고 도면을 보고 유추할 수도 있어. 만약에 내가 여기 사용을 한다면
욕실이 밖에 있는 게 편할까, 안에 있는 게 편할까? 그럼 밖에 있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안에 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때, 내 건물은 밖에 있는 게 유리할까, 안에 있는 게 유리할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런 작업을 사례 조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게 있네요. 이런 거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이니까 갑자기 어디 몸이 불편하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랬을 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할 때 잘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트를 나중에 정하게 되면 그 사이트에 내 건축물은 요양병원의 역할이 적합한지 안 한지 복지시설로서 쓰는 게 더 유리할지 아닐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정표가 나왔네요. 일정표가 있으면 또 좋아요. 일정표가 있으면 좋은 거는 이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생활 패턴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걸 보고 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일종의 시나리오죠.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이분들이 아침에 몇 시쯤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점심은 어떻게 하고 저녁은 어떻게 하고 그 사이 시간에는 대체로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고 외부에서 방문객이 온다면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쯤에 오고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어떤 정도 크기의 면적을 가지고 공간을 배분할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교통 아까 조사한 걸 이용해서 주차장을 어느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지 그게 지하 주차장이 좋을지 지상 주차장이 좋을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고 외부인이 오기에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만약에 지하철이 더 훨씬 편한 그런 공간이라면 방문객이 아 지하철로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주차장 면적을 조금 줄이고 그 대신에 줄인 면적만큼 다른 뭐 녹지 공간이나 휴게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런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이런 항목이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전원형도 나와 있고요. 그럼 두 개를 조사했네. 하나만 해도 되는데 두 개를 했네. 여기는 층별 안내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여기 도면이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을 여러분들이 재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이 열리는 방향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설계할 때 문은 어느 쪽으로 열리는지 별로 고민 안 하는데 문이 열리는 방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 열리는 방향 여기는 왜 문이 두 개 달렸고 여기는 왜 문이 하나 달렸어. 이게 왜 얘는 안쪽으로 열려 얘는 바깥쪽으로 열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되는 내용들. 대부분 봉사자실이 있고 이게 약간 안내실의 역할을 같이 하겠지. 여기 엘리베이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럼 왜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두 개 만들었어? 두 개 있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거 생각해 봐야겠죠. 보면 여기에는 화장실이 없어.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남자 화장실이 있어. 샤워실인 것 같고 여자 화장실은 여기 있어. 그럼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게 좋아? 아니면 가까이 있는 게 좋아? 지금 여기 있는 이 주방 사이즈가 식당 이 사이즈가 여기 있는 수용 인원을 감당하기에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 선생님이 볼 때는 좀 작아 보이는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가? 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호실들이 이렇게 있을 때 3인용 뭐 2인용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2인용 쓰는 걸 좋아할까? 3인용 쓰는 걸 좋아할까? 생각해 봐야겠죠. 여기 있는 이거는 기둥인 것 같은데 이런 기둥이 밖으로 이렇게 노출돼 있으면 여기 이게 복도 역할을 하는 공간일 텐데 쓸모없는 공간들이 이렇게 생기죠. 이런데 이런 쓸모없는 공간들이 생기는 건 좋은 게 아닌데 이런 공간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걸 최대한 이런 공간이 안 생기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 이런 거 중간에 큰 홀이 있는데 홀 가운데 기둥이 이렇게 박혀 있으면 이거 안 좋잖아. 야 나쁜 설계. 그럼 이런 것들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6층 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사하면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설들 이렇게 쭉 있고 자 있습니다. 시설들 거리가 여기는 조금 머네 30분 거리 차로 좀 멀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30분이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들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달라지니까 그죠? 또 시간표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방문객들이 오는 시간대에 맞춰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계획. 그렇다 하면 있네. 세 개를 다 한 사람이 하나씩 조사했구나 여기는. 굉장히 캐드 파일이 아예 있네. 이걸 면적 재보면 다 나오겠네. 이건 규모도 좀 크네. 연면적이 1300. 우리가 여러분들이 설계할 건축물하고 비슷한 규모의 건축물이네요. 그럼 이 정도 사이즈의 건축물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 안에 이런 것들 사진을 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살펴보는 겁니다. 반차 없이 만든 무장의 설계 이런 거 나오고 경사로 외부니까 뭐 경사로 이런 것도 어디 있을 텐데 여기는 안 보이네. 여기는 외부 공간이 그냥 다 포장을 해버렸네. 그리고 이렇게 포장한 것보단 여기에 잔디를 깔아놓거나 나무 데크를 깔거나 이런 게 훨씬 자연 친화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를 좀 바꿔주는 게 좋을까? 이대로 있는 게 더 좋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잘했습니다. 면적표. 이런 거 좋아요. 면적표가 있으면 참고하기에 여러분들이 좋아요. 스케일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면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에서부터 와. 기관도 조사했네. 동선. 그죠? 이런 동선이 좋은 동선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봐야 돼. 보면 이렇게 홀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홀 모양은 사실 좋은 모양은 아닌데 가운데 홀을 두고 이것도 편심 코어라고 봐야겠죠. 편심 코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둘러싸기 D자로. 이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효율적인 구성이긴 하죠. 이렇게 만들어. 규모가 작았을 땐 이런 형태가 좋아요. 근데 규모가 크면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또 규모가 이거는 연면적이 2000 정도밖에 안 되잖아. 2000이면 굉장히 넓은. 2000이면 많이 넓은데? 많이 넓은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 건물이 아니구나. 이 건물이 2000. 그래. 말이 안 되지. 여기도 보면 규모가 크니까 복도를 길게 낸 다음에 중북도를 만들었죠. 그리고 보면은 엘리베이터 계단, 계단, 출구, 입구 이런 게 여러 군데 이렇게 분산돼서 배치가 되게 만들었지. 규모가 커지면 이런 식의 계획이 안 됩니다. 복도가 너무 일자지. 이게 아마 땅 모양의 한계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별로 예뻐 보이지 않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디자인적으로 좀 더 예뻐 보이게 바꿔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회의 카톡으로 한 거 좋습니다. 이런 것들 증거 자료를 많이 남겨놓으세요. 여러분들끼리 회의를 열심히 하고 있고 했다라는 거를 나중에 보여줘야 되니까 팀 작업을 잘했다고 하는 걸. 유니케어 시스템 이런 거 좋습니다.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기능들을 공부를 해서 첨부를 해놨네요.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설계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례도 넣어놨네.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할 때 지도만 첨부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경관이 어떤지, 주변의 시설물들이 어떤지 이런 것도 같이 찍어 놓는 거 이런 것도 좋습니다. 시간표 이런 거 잘했어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잘했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새 친구가 사례를 많이 조사하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약했어. 그죠? 이제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은 굉장히 충실하게 잘 많이 찾았다는 점에서는 좋은데 아쉬운 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내가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요런 거를 참고해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었다면 좀 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이 몇 개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누락된 부분도 있죠. 잘했지만 좀 누락된 부분이 보이죠.
그런 거를 보완하면은 훌륭한 사례조사였습니다. 잘했고요. 2조를 보면 2조는 남다빈, 심영준, 류영은입니다. 그래서 선정 이유, 그 다음에 분석, 설계 방향 이런 거 좋아. 설계 방향을 정하는 거 이런 거 좋아. 조사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점이 좋았고 나빴고를 가지고 나는 설계를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게 사례조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설계 방향 정하기까지 한 거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한 가지 건물을 정한 거 좋습니다. 선생님이 하나 하라 그랬으니까 잘했고요. 조사 부분이 아무래도 앞조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게 회의록에 내가 적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한 거를 다 넣는 게 아니라 조사한 것 중에 일부분만 아마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채워주시길 바라고,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정리가 잘 돼 있었어요. 쭉 보면 항목들을 쭉 살펴볼게요. 그럼 뭐 주변에 철로가 있었다.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거주 지역이 어떤 곳인지, 그죠? 특성을 조사했습니다. 그다음에 축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봤고, 그 다음에 교류의 역할, 이 건축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찾아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써있긴 하지만 간단하긴 하지만 조사해야 되는 항목들이 그래도 언급은 됐어요. 그래서 다이어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첨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다이어그램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한테 이거를 이렇게 멋있는 다이어그램을 찾아왔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 이 다이어그램을 보고 왜 얘네들이 이런 다이어그램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닝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 했네요. 그래서 개방된 실을 배치했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중심이 되도록 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조사했어요. 조사 내용들이 있어요. 1층과 2층에 조닝이 분리가 돼 있네. 그죠? 그럼 왜 이렇게 했는지, 여기는 사적인 공간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연결 통로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단을 중심에 두었다라고 하는 건 중심 코어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1층에서 어떤 얘기, 1층에서 하는 일, 2층에서 하는 일,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1, 2층에서 어떤 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가 일자형으로 생겨 있다는 1층 입구에 1층 입구에서 어떻게 계획을 왜 이렇게 했는지 1층 관련돼서 녹지는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 필로티 구조로 썼다라는 거 우선 잘 됐습니다. 정리 잘 됐고요.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정리를 한 거는 굉장히 잘했어요. 2층에 관련된 것도 조사 잘. 도면을 열심히 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도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다 찾아낸 거 보면 도면을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인 형태는 앞에 조가 조사한 건물보다는 좀 더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조금 더 재미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 조경도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좀 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부지가 넓어서 이런 조건이 더 좋았을 수도 있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기도 지하가 이렇게 있어서 지하 공간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보면 단면도를 보면 이게 단면이죠. 단면도를 보면 동선이나 공간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높이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보이죠. 이런 공간들, 이런 공간, 통과하는 공간, 또 여기 가운데 아트리움 공간, 녹지를 조성해. 이런 공간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설계를 할 때는 평면도만 가지고 설계를 하면 재미있는 설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단면도를 같이 보면서 설계를 하는 게 건물이 입체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면도를 같이 조사한 거는 굉장히 잘했어요. 단면도를 보면서 모든 공간이 똑같은 층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런 공간들이 모두 같은 층고가 아니잖아. 그때 층고가 다른 공간들이 발생할 거고 대지랑 레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계획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럼 레벨이 경사가 있거나 이랬을 때는 레벨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것도 단면도를 보고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굉장히 좋아요. 잘했어요. 사진들을 많이 첨부한 것도 좋아요. 이미지의 역할도 하지만 내가 도면에서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미처 조사하지 못했던 내용도 나중에라도 사진을 보고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단차가 없죠. 무장애 설계 계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램프가 여기 있죠. 그죠? 램프 공간, 그리고 여기는 짧은 계단. 똑같은 레벨을 극복하는데 이쪽에서는 램프로 올라가고 이쪽으로는 계단으로 이동하고, 몸이 많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쓸 때는 일로 가고, 걸어 움직일 수 있으면 일로 가고. 그죠? 조경 계획이랑 건축물 계획, 외부 공간 계획을 어떻게 같이 했는지, 이런 거. 이 가벽을 세웠어요. 가벽을 세웠을 때 이 부분에 조형적인 역할도 하지만 오픈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뭔가 외부에 뭔가 바라 보이는 좋은 경치가 있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야.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보시고, 여기는 막았지만 여기는 또 열어놨어. 그죠? 근데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랑 여기랑 비슷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비슷한 재료를 쓰고, 일단 여기는 막았지만 여기는 루버 형태로 오픈시켰어. 그죠? 이런 디테일적인 거, 기능적인 거와 디자인적인 거를 어떻게 연결했는지 이런 것도 함께 살펴보고, 여기 중정이 또 있네. 중정 공간을 만든 이유는 그럼 뭘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로비 공간인 것처럼 보이는데 로비 공간의 계단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 이 계단이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다는 건 이 공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공간이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뭔가 다이나믹하게 이 건축물의 형태가 변하는 거를 구경하면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거죠. 그죠? 그럼 이 사용자들이 굉장히 좀 좋겠지. 그죠? 재미가 있잖아. 주변 경치가 어떻게 이 건물과 녹아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거. 여기에 이거는 북도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브릿지인 것 같은데, 이거는 캐노피 겸 브릿지인 것 같아. 이 공간이 이 공간인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을 만들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을지, 혹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 써있네. 그죠?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컨셉을 만들겠다. 그죠? 오픈된 공간을 배치하겠다. 개방된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구별해야 될 것 같다.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같은 공간들이 비슷한 규모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 이 비율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으니까 앞에 쪽 한 것처럼 이 비율을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이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고, 그랬을 때 이 공간들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면적이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알면 좋잖아. 그지? 근데 여기엔 그런 내용이 지금 빠졌잖아. 그런 내용을 여기에 추가를 해주면 더 좋겠지. 그죠? 또 이렇게 회의한 거 첨부한 거 좋았어요. 자, 부족한 내용들이 보이죠? 그죠? 각 조마다 우리 조가 이런 거는 잘했고 이런 거는 조금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를 파악하는 시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3조 걸 볼게요. 3조는 김태환, 김다현, 그 다음에 재혜린 이렇게 3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사례 조사를 하고 건축물을 선정을 했고, 선정된 건축물을 분석했습니다. 똑같은 말 3번 쓴 거 아닌가? 네덜란드 양동원, 그 다음에 가사랑 복합 문화예술회관, 압구정 노인복지센터. 이건 그냥 사례조사 후보인가? 이거 3개를 한 건가? 선정 이유. 한 사람이 하나씩 조사를 따로 했구만. 따로 해도, 따로 하면 단점은 자세하게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겉핥기식으로 하는 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일부러 하나만 하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개 한 것도 뭐 좋은 방향입니다. 무조건 하나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 여러 개 하고, 여러 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개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만 하라고 한 거였는데, 뭐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잘했다 그러면 뭐 아무 문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정보들. 그죠? 연면적이 보면 792.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좀 작죠? 지상 4층까지, 지하랑 지상 4층까지 있고, 여기는 목적이 뭔가요? 노인복지센터니까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겠죠.
복지시설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마 주거 공간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이렇게 작은 걸 거예요. 아마 대지 면적도 크진 않네. 그죠? 도면을 보기가 어렵죠. 좀 더 크게 해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지금 뭐 사무실, 다사랑 실버 카페, 경로당이 있는데 어디가 그런 공간인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죠. 그죠? 어디가 여기가 지금 카페인지, 그리고 뭐 여기가 경로당인지, 사무실이 위치가 어딘지 지금 이걸 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도면이 너무 작아. 좀 더 크게 해야 확인할 수 있는데, 그죠?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또 없어. 그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이 면적이 대충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규모를 파악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어. 여기 보면 썬큰이 있다고 나오네. 썬큰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 공간이지만 지상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내 그 건물이 있는 그 실 옆을 파는 거야. 지하를 파내는 거야. 파내서 그 공간을 마치 지상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썬큰 공간이에요. 물리치료실이 있고 썬큰이 있는데 왜 썬큰은 왜 그런 파스까? 누가 사용하는 공간이라서 여기 보면 프로그램 1, 2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썬큰을 팠을 건데, 그죠? 이 썬큰의 기능이 뭔가 그냥 휴게실의 역할인지 아니면 조경의 역할인지, 썬큰의 규모에 따라서 또 그냥 햇빛만 들어오는 공간도 있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썬큰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효과적인지 아닌지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빠져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채워줘야 됩니다. 여기도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정보가 좀 부족하죠. 너무 도면도 작고 프로그램들이 쭉 나열된 건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걸 해야 층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1층에 어떤 공간이 들어갔고 2층에 어떤 공간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 이유는 내가 건물의 규모의 문제, 그 다음에 용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프로그램상의 문제 때문에 1층에 있는 게 훨씬 좋은데 2층에 올리거나 2층에 있는 게 좋은데 3층으로 올리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참고해서 설계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이 건축물은 이렇게 설계를 했지만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 환경, 대지 조건,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이 공간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왜 이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갔고 왜 이런 면적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지. 그런 것들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복지센터라고 하는 기능 때문에, 아마 복지센터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프로그램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제일 많이 필요했을 건데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규모 때문에 이게 이렇게 아마 됐을 거고 면적 조정이 아마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머릿속에 일단 넣어놔야 다음에 내가 비슷하게 할 때는 아, 사례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거를 좀 다르게 하고 싶어 라고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계획을 조절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4층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4층에 보면 경로 식당이라고 하는 게 4층에 있어. 식당이 4층에 있으면 사실 안 좋아. 근데 4층에 넣었어. 근데 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4층에 넣었을까? 아마 다른 프로그램들을 넣으려다 보니 이런 공간들을 넣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겠지. 그죠? 옥상 정원, 옥상 정원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옥상 정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1층, 지상층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줄 데가 없었다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아까 이야기했던 지도, 그죠? 구글이나 위성 지도가 있잖아. 그 지도를 보면 내 땅이 어디에 위치했고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그죠? 녹지 공간이 혹시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옥상에다가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그런 정보들이 필요했는데 지금 여기는 없지. 사진이 없지. 그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길 얘기하는 건가?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녹지를 옥상에 만들었을 확률이 제일 높겠네. 이런 정보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누락됐다. 외형과 지리적 특성 그래도 글로 정리를 했어. 글로 정리한 건 좋아. 잘했어. 지금 2조는 사실 앞에 2조보다는 자료가 너무 부족해. 그죠? 건축물의 선정 이유 보면 하나, 둘, 세 개를 조사한 것처럼 써있지만 실제로는 이거 하나만 조사를 했네. 이거 하나만 조사했는데 조사 내용이 너무 빈약해. 그것만 가지고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지, 그지? 많이 부족하지? 이런 것들 좀 보완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고서 형태로 만들진 않지만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은 추가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가지고 계세요. 각 조별로 보완사항을 조사를 더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설계를 쭉 하다가 선생님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지조사를 또 해야 되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세요. 의무적으로 과제를 내진 않습니다만 하도록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크리틱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올라가 있는 동영상을 봤으면 알겠지만 이제 대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윤석 교수님이 4개의 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이 4개의 사이트 중에 하나의 사이트를 고르는데 중복되지 않게 고르세요. 1조, 2조, 3조가 같은 사이트에 겹치면 안 돼. 겹치지 않게 1조가 1번 사이트를 했다면 2조는 1번 사이트 못해. 합니다.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하는데 내가 어떤 사이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끼리 상의가 되면은 제일 좋지만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카톡에 올리세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즉시 조별 회의를 하셔서 어떤 땅을 우리가 고를 건지를 빨리 결정해서 카톡에 나는 몇 번 땅을 하겠다라고 빨리 올리는 순서대로 대지 선정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4개 사이트 중에 마음에 드는 사이트를 정해서 우리 단톡방에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올리세요. 몇 조는 몇 번 땅, 어디 땅 올리면 픽스, 바로 픽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대지를 선정해서 올려주시고 선정이 되는 즉시 조사를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회의록을 또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보내도록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지금처럼 동영상으로 크리틱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대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는 조사한 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거를 A4 용지에 출력을 해 오고 회의록을 출력해 와도 되고 아니면 회의록 말고 여러분들이 조사한 자료들을 출력한 거를 가지고 와도 되고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랑 그 땅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 봅시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계획이 필요한 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조사를 빨리 시작해서 빨리 하려면 지금 땅을 빨리 골라야 되니까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동영상 듣는 즉시 팀별로 회의를 해서 땅을 선정을 한 다음 카톡에 먼저 올리는 조에게 대지 우선 선정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크리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